삼항 집중에 대해서 보여야겠습니다. 초계 이후 어느 시점에 공령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조식수련으로 주천을 하지 않고 단에 집중한다. 단이 내가 하는 조식수련보다 월등하게 더 잘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조식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 단이 알아서 길을 가는데 내가 의지로 다른 곳으로 이끌려고 하니 상충이 되는 것이다. 그런 상충 현상이 느껴지면 저절로 내가 하는 조식수련은 폐지하고 신령스러워진 공령인 단의 의지를 더하는 집중을 하게 된다. 실제로 내가 하는 것보다 축기를 더 잘한다. 단이 스스로 하는 호흡이 훨씬 더 미미하고 고요하고 깊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조식은 아무리 고요해져도 심장 고동만큼은 도저히 어쩌지 못해 방해를 받는데 단은 심장의 고동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깊게 잘만 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로지 단에만 집중한다. 단이 가면 나도 따라가고 단이 멈추면 나도 단에 멈춘다. 전에는 늘 하단전에 집중하고 조식하던 것을 이제는 단에 집중하고 조식은 안 하는 것이다. 공부법이 바뀐 것이다. 이게 정집중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백일공령이 돼서 공령의 상충 현상이 느껴지면 기운이 많이 응집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각을 한 거예요. 상충 현상으로서. 그걸 먼저 미리 듣고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그건가 보다 알죠.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바로 따라서 시행할 수 있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가 진전이 훨씬 더 빠르고요. 기운도 훨씬 많이 축적을 합니다. 이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스스로 경험해봐야만 합니다. 이것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단계 있습니다. 중요한 관절 같은 게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그 다음 단계 넘어가야 하는 정일중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민경이 있을 정도예요. 백일공령하고 이 공령이 단의 초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훨씬 더 잘하고 고요해지면 조식수련 고요해지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게 심장 고동이에요. 심장이 뛰잖아. 이게 너무 크게 뛰어서 집중에 방해가 돼요. 심장 고동이 다른 거 다 고요하고 나조차서 굉장히 머릿속도 굉장히 고요하고 호흡도 굉장히 느려지고 깊어지고 이러는데 그래야 입정에도 잘 들어갑니다. 근데 심장이 쿵쿵 하고 뛰어요. 심장이 그래가지고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집중에 고요하고 깊은 호흡에 방해가 돼. 그래서 그게 항상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해요. 스스로. 이게 들어요. 방해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백일공령이 되면 백일공령을 돼서 집중해요. 이제 그전 조식했잖아요. 조식은 내가 끌고 다니죠. 내가는 그러니까 길은 이제 상태에서 이끌어 주지만 내가 거기 집중해서 어디로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하다전 소주전 대략 알고 있잖아. 여기에 좌협에 지치겠던 놈을 예를 들어 좌협에 지치겠던 놈을 위로 가려고 하면 여기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얘가 자꾸 가요, 이렇게. 그때 한 거 여기만 집중하지 말고 중간 간다고 생각하고 자꾸 하고 얘를 자꾸 조금 더 앞에서 기운이 있는 덩어리 앞에 쪽에 자꾸 집중을 해주는 거야. 마음이 있는 곳에 기가 모이니까 얘가 일로 와. 실제로 그럽니다. 해봐야 알아요. 끌고 다녀버릇을 해서 이게 정착이 돼야 돼. 호흡할 때도 항상 다 따라다녀버릇을 해야 돼, 숨이. 하단전까지 이렇게 계속 따라다녀버려서 이렇게 돌면서 가누긴 타원형으로 돌면서 하단전까지만 하는 그 전송지도만 할 때도 계속 같이 따라다니야 돼요. 그러면 정신이 같이 있죠? 기운도 더 잘 쌓이고 그래서 따라다니면 호흡이 확 줄어요. 집중력이 그만큼 또 강해. 따라다니는 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집중도가 약하면 이게 안 돼. 그때는 홀좀씩 하단전만 집중하고 하다가 자꾸 해서 될 때까지 해야지 뭐. 방법 없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사람은. 따라다닐 수 있으면 훨씬 빨라요. 집중, 그러니까 마음이 늘 같이 있잖아. 따라다니면은.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이끌고 다닌다고 해도 되고, 따라다닌다고도 하는데, 그렇게 조식하던 곳을, 어디까지든 내가 아는 대로 계속 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의식적으로. 길을 호흡수에 맞춰서. 조식이 그거거든요. 자기 호흡수에 맞춰서 계속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자기가 열은 데까지 계속 운행을 하는 거야. 자기까지 들었으면, 여기 들어가서 하단전 거쳐서 좌협까지 갔다가 좌협에서 돌아서 다시 하전전으로 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한 호흡이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하루 종일. 다음 하나 더 뚫으면 더 뚫는데 길어지는 거지. 자꾸. 그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조식이 그건데 그렇게 기운을 쌓는 건데 근데 이 백일 공령이 되면 얘가 더 잘한다. 그러니까 느껴봐야 알아. 이거 지가 해. 자꾸 상충되는 걸 그걸 알아야 돼. 이제 미리 들어서 알고도 있어야 되고 이상하다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보면 내가 여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공부 시간 정해져 하면은 앉아서 다시 시작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보면 하단전이 항상
잡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 흡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얘가 딱 안 잡혀. 어디 딴 데 가 있어. 지가 하고 있는 거야니까. 이상하지. 그래서 지가 다 잡아서 이렇게 해? 처음에는 이게 끌어서 하면 내 의지가 동하니까 얘가 약한지 내가 하는 대로 해. 근데 어느 때는 보면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버벅거려. 뭐 이상한 느낌이 와. 상충 현상이라고 해.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끌고 다니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놈이 딴 데 가서 하고 있어. 딴 데 가 있어. 엄한 데 가 있어. 그걸 알아. 왜 거기 가 있지? 이걸 느끼면 이제 얘가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눈치채셔야 돼. 내가 시작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어야 되잖아. 너 조식은 그렇죠? 내가 시작해라는 거잖아요. 내가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 끌고 어디까지 안 갔는데 걔 거기 가 있다니까? 하단 전에 꼭 잡고 있는데 하단 전에 있어야 되는데 하단 전에 아니고 딴 데 있다고. 그걸 느낀다고. 형, 왜 거기 있지? 이렇게 되는 거야. 걔가 하고 있다는 증거야. 근데 이놈이 점점 더 응집이 더 많이, 기운이 더 강해지잖아. 그럼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지가 하려고 지네 시대로 가. 전에는 내가 의지대로 한 거 아니야? 집중도 더 약했던 거지. 아직 공룡이 약했던 거야, 그게. 지나는 대로 하고 있는데 다 하는지도 잘 모르고 미미해서 그랬던 거지. 근데 이놈이 더 세지면 흐름도 더 세고. 그럼 지가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다시 코르스 들이셔서 잡고 하려고 하잖아. 항상 끌고 다녔으니까. 그러면 뭔가 버벅한다고. 안 돼. 안 와. 마음이 있는데 딱 오는 건 집중도도 약하고 아직은. 그렇게 해서 느끼는 거예요. 상충 현상을. 그럼, 별거 하나보다. 그러면 이제 살펴야 돼. 얘가 어디서 뭐 어떻게 해. 그 기운 덩어리를 가만히 그놈을 관조한다고 그럴까? 그러는 거야. 내가 하려고 시작해서 끌고 다니려고 했잖아. 그걸 안 하고 관조를 한다고 얘를. 얘가 어딘 나도 찾고. 그래서 얘가 어딘 가고 있으면 걔만 집중하고 그놈한테 집중을 해. 내가 어떻게 하려고 안 하고 가고 있는 그놈 기운 덩어리를 느낄 정도 돼야 되지. 이렇게 뚫고 간 사람은 그 정도 느낄 정도 돼야 자유도 뚫어. 그게 아직 안 됐으면 못 느끼면 응집이 약한 거예요. 별공량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조식해야 돼. 그때는 상충현상 같은 거 안 느껴져. 집중이 아니고 그전엔 조식을 했던 거고, 집중은 별공량이 된 걸 알아차리고 조식을 폐기하고 이 공룡에다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뒤에 가면 집중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제가 또 흑덕의 공부법이라고 나와요. 준태식, 태식 해갖고 정의집중의 강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것도. 그 다음에 기혈뚫기, 시민, 입약 이렇게 5개로 나눴어요. 지금 정도에 따라 뭐 계제도 엄청나게 차이 나고 막 그렇습니다. 기운 쌓이는 양도 비교가 안 되고 집중도가 자기 계제라고 해도 막 실제로 가보면 그래. 집중도 강하지 않으면 뚫리지도 않아. 기혈이 많이 뚫었잖아. 그러면 기운도 훨씬 더 많이 쌓여 있어야지. 거기다 다 채워져 있어야지. 채워져야 다음도가 텅 비어 있으면 가도 못해. 뚫도 못하고. 전에보다 예를 들면 양이 많아졌잖아. 구간이 채워야 하는 기운이 양이 많아졌잖아. 전에 하나밖에 없던 하단자 하나밖에 없던 놈이 옆에 하나 더 뚫었어. 그럼 요 기왕 더 길어졌잖아. 그럼 요 뚫는데 요 기운이 채워야 돼. 그래야 똑같은 꽉 채워서 많이 차 있으면 압력이 쓰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뚫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를 좌익을 가는 거야. 걔는 좌익을 안 가다가 그때 뚫고 간다고. 기운이 많이 쌓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마찬가지 여기까지 늘었어. 그럼 여기 한동안 계속 여기도 빡빡하게 채워야 그 다음에 여기도 뭉쳐가지고 훨씬 늘어났으니까. 수압이 더 세야지 뚫겠지 다음에. 양이 많아졌잖아. 그 기운 총량도 늘어난 거고 그게 한 구간이 한 계급이 올라간 거예요. 계급이야. 관절 하나가 계급이라고. 큰 관절 사이에도 작은 관절도 있어. 그것도 나중에 가면 더 그래요. 세배시키기 때문에. 거기 다 작은 계급이야. 다 차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숙덕의 초기 단계야. 숙덕 공부법의 초기라고. 이걸 준태식이라고 해. 101공룡을. 준태식의 이름도 이제 제가 붙였어요. 이게 태식일 수도 있어. 또 다른 형태의 태식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 가지고 공부를 많이 갔어요. 제가 나중에 또 태식이라고 따로 했는데 고대부터 해오던 태식. 101공룡 말고. 그러니까 또 이게 기준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더 깊은 단계에서는 공룡으로 가는 거 단위하는 게 진짜 태식인 거지. 실제로 그렇게 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태식을 쉽게 말하면 신도가 이끌어줘. 백일공룡도 신도가 이끌어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가르치면 완전히 다 가르치면 사실 하단전 소천 길도 내가 몰라. 그림은 그려놨어도 대강적인 위치만 알고 간다는 생각만 있지 어딘지 모른다고. 나는 거기라고 생각하고 끌지만 그 정확한 위치를 몰라. 근데 가면 가거든. 길하는 상처에 선생이 이끌어 주신 거야.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결론이 딱 나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길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갈 거야. 근데 그 뒤로 예를 들어 하던 소주까지 이제 봉수님께서 공개해서 평면도로는 아마 그림을 대략 그려놨다고 치자고. 그래서 그거 보고 갔다고 치자고. 내가 갔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근데 그 다음은 길을 안 밝혀놨잖아. 모르잖아. 어떻게 갔어. 그렇습니다. 대뜸 할 수 있어요. 왜 이끌어주지 않으면 못 가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귀신이 들렸다고 모르는 사람들은 조식만 알고 조식이 왜 그거
따로 간다는 걸 모르잖아. 그런 사람들도 많아. 공부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가메가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가메가메 계속 그래요. 이제 시작하는 거라 보면 돼. 이 집중해서. 조식은 준비 단계야. 그러니까 조식은 100일 공룡이 돼야 이제 준비가 된 거야. 100일 공룡이 돼서 지가 가야 공부 시작한 거야, 사실은. 조식해서 그 기운 덩어리 내단 만드는 데까지가 준비 단계인 거지. 내단이 좀 덜 된 게 100일 공룡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초보 단계가. 이게 단의 초입이야. 그러니까 100일 공룡이. 그렇게 보면 돼. 근데 그게 작아서 그렇지 그놈도 단인 거야. 그러니까 차등인 거지. 차등. 정의 집중해. 집중도에 그렇게 차등이 있어요. 가면 그 집중도가 강해져 가. 그리고 그때 거기 가보면 이제 알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 좀 더 가면. 그래요. 태식을 해. 기존에 했던 태식도 그렇고, 나중에 저것도 그렇지만. 태식에 가면 나는 공룡 여기다만 집중하고 있어. 어디 길을 모르니까 인도할 수가 없잖아. 엄한 데 뚫을 수도 없고. 엄한 데 뚫으면 큰일 낙공죄라고 해. 가다 구멍이 딴 데 뻥 뚫렸어. 글로 다 되잖아. 그럼 제대로 일을 못 가잖아. 거의 끝나, 그냥 거기서. 함부로 억지로 막 강하게 자기 맘대로 막 힘줘서 하는 것도 문제돼요? 그럼 끝날 수 있어. 그러니까 길은 모르면 못 간다는 얘기가 내 쉽게 얘기해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수도지요, 있고. 수도는 가르침이야. 그렇습니다. 그거 모르면 교식만 알면서 다음 길 못 가네? 못 가. 근데 그 정도 되면 상태에서는 그게 가장 큰 일이라. 인생의 목적이 정식고 뭐 신선 만드는 데 있잖아. 진짜 사람 되는 데 있거든. 상천에서도 그 근처 온 사람 얼른 데려가서 빨리 키우려고 해. 상천에서도 가장 큰 임무야. 지상천에서도 인도를 해주지 당연히. 가장 큰 일이야. 일도 산신한테도 가장 큰 업적이야. 그게 최고의 업적이야. 자기 공부도 돼. 그걸 그렇게 키워주면 반씩 나눠가죠. 가르침 받은 사람이 공부가 나간 거에 반은 선생 몫이야. 둘이 함께여서 이루어졌잖아. 가르침이 한 구간을 뚫든 두 구간 뚫든 나간 만큼 둘이 한 거잖아. 그러니까 목도 반이 맞지? 공부석에서 말씀해 놓으셨죠. 그래서 반은 산신이 선생의 목소리를 가져갑니다. 누가 가르쳐주든 똑같은 거야. 근데 그게 똑같은 이치로 적용돼 있어. 다른 저거에서도 산신이 아니 그 밑에 단계에서도 그래. 여러분이 제 말 듣고 공부 시작해서 하자 제 기여도 그 점수로 나한테 와. 덕육이라고 그래 그거를. 그래서 안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 없어. 나쁜 놈은 악한 짓 하면 혹시 나한테 몇 악한 짓 가면 내가 나 때문에 배운 거기 때문에 나한테서 깎여. 함부로 가르쳐줄 수도 없는 거지? 그런 거예요. 사승이야. 가르쳐주는 사람 책임이야. 저 책임져 저지르면 그 몫이 또 내가 가르쳐서 공덕이 오듯이 그게 잘못하면 마이너스 점수도 같이 먹어. 그렇습니다. 함부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죠. 당연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집중이 되면서 실제 공부 이제 시작하는 거다. 이제 100일 공룡 돼서 단 돼서 가면 이게 여기서부터 숙덕인 거예요. 조식이 아닌 공부법이 숙덕이야. 숙덕의 가장 초입이 100일 공룡인 거야. 이걸 제가 이제 나름 준태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처음엔 이게 태식인 줄 알았어요. 아직도 이게 태식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 아니라고도 못해. 태식이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끌어주는 대로 가는 거야. 태식이기도 해. 제가 이걸로 공부 많이 갔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라고도 못해요. 나항은 이제 수수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들어가면 정의중이 돼서 내단이 생기면 수수련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나항이 수수련이고 순차대로 내가 나가고 있어. 공부해 나가면 단계 나가는 순차대로 이 제5장에서도 이제 이 정신순호법 이 공부부터 제가 이렇게 쭉 풀어가는 순서가 순차대로 간다고. 제가 말하는 거 모르는 사람은 아직 거기 못 간 거야. 대부분은 이 백일공룡 여기까지도 못 갔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